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부터 보는데 중개대상물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있어요. 자, 18페이지 거기 맨 밑에 봐봐요. 자, 중개대상물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자, 중개대상물. 아까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 이게 제3조에 이렇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규정돼 있어요.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랬는데 원래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토지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토지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물건. 그래서 쉽게 분리 철거가 되지 않는 거.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건데 자, 산에 있는 바위돌 독립한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임야 토지에 부합됐다. 또는 종물 이렇게 해가지고 임야 처분할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잖아요. 대표적인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또 정착물 중에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명인방벌 같은 수목에 집단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건 지금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요. 그냥 대표적인 부동산 토지 건축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그랬죠. 법률에 다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것은 그냥 니네가 좀 알아서 해 하고 맡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인데 혹시 중개대상물로 더 규율해서 중개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긴 거예요. 대통령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몇 개 규정을 해서 이것도 중개할 수 있게끔 하마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규율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어요.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물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임목 또는 공장재단 광업 들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중개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건데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개업하면 평생에 단 한 번도 중개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없고 자 토지 건축물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뭐 있다?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총 몇 가지, 한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자,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 두 개만 좀 신경 씁시다. 뭐냐? 대표적인 부동산 토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그럼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평이란 말 많이 쓰죠. 근데 그것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제곱미터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또 법률적인 거래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배울 텐데,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쓰냐면, 필이란 말을 써요, 필. 그래서 필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지면이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 사람이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가지고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나.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고, 이 지번 부여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걸 필이라고 그래요. 이 필이란 말이 부필자, 부필. 그러니까 붓으로 금을 그어서 나눴다 그 말이에요, 실은. 자, 그래서 이제 토지는 자, 이런 식으로, 자,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꼭 한 필지 전체가 다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한 필지 일부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보통 필지 단위로 이렇게 한 필지 전체가 거래가 이루어질 당연히 우리가 중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부에 대해서 자,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한 필지 일부가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이거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한마디로 뭐냐면 빌려 쓰는 거. 이 토지를 잠깐 빌려서 쓰고 나중에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체결될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또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막연하게 일부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어디까지 거래를 했느냐? 서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거 아니에요. 매도인은 난 너한테 이만큼만 팔았어 이렇게 할 것이고 매수인은 무슨 소리냐? 나 이만큼 샀잖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권 다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일부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분피를 해야 돼. 피를 나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따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또 저당권도 그래요. 저당권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네? 그럼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경매로 넘겨요. 그럼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을 받은 사람이 그걸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어디까지? 또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소유권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경우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건축물.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건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건물인데 보통 이 건물도요. 자, 이 다 지어진 건물만 우리가 건물이냐? 혹시 여러분 분양권이라는 말 들어봤죠? 분양권 거래할 때 우리가 중개해요 안 해요? 분양권 전매 중개하죠. 자, 이 분양권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지을 때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선분양.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미리 이거 계약합시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동호수를 지정하여 미리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내면 건설업체가 그걸로 이제 다 짓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 분양권은 뭐냐? 판례가 뭐라고 했냐? 앞으로 지어지게 될 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양권을 단순히 어떤 권리, 증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지게 될 뭐다? 건물. 건물이니까 분양권 전매는 건물 매매 계약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양권 전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으로 이런 분양권 전매가 어때?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니까 규제를 강화해서 전매를 못하게 이렇게 막죠. 그런 경우는 전매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물도 자, 우리가 이제 다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뭐 또 하나 알아두자? 분양권. 자, 그래서 이건 분양권은 뭐라고요? 장차 지어지게 될 뭐다? 건물. 이 정도만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자, 우리 책에도 없고 하니까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놔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자. 그럼 이제 페이지 저 뒤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로 갑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 자, 공인중개사 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 제도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파트. 자, 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합니다. 자, 먼저 시험 시행기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냐 이건데, 자, 원칙은 시도지사라고 돼 있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 그랬는데, 자, 원칙이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 자격증에 시도지사 직인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험 본 사람은 자격증에 서울특별시장. 자, 경기도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에서 시험 보시면 부산광역시장 직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별로 시험이 다 달라. 근데 이렇게 다르다 보면 어때요? 서울시장은 시험을 쉽게 내서 다 합격했는데
부산시장은 엄청 어렵게 내서 다 떨어졌네? 이러면 돼, 안 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죠? 그래서 국장이 나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시험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러는데 실은 그럼 이 둘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어디 위탁이 돼 있어요. 위탁. 그래서 현재 시험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탁을 해놓고요. 니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인력. 우리나라만 각종 자격증 시험 대부분 다 어디서 주관하냐면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개사 시험도 산업인력공단 여기서 아마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산업인력. 자, 그런데 일단은 시험 시행기관 원칙이 시도지사니까 여러분 자격증에는 시도지사 직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주관하더라도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는 어디서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응시. 자, 이제 시험 응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이건데, 자, 우리 법에는 연령 제한 없고요, 학력 제한도 없고요, 성별 제한도 없고요, 국적 제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응시 자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적 불문하고 전 세계 다 시험 응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시험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자, 이 경우는요, 자신이 잘못해서 못 보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자격이 어느 때 취소되냐? 자격증 난 빌려주다가 걸리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랬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시험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자격이 취소되는 잘못을 저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또 중개사법 위반에 징역형 선고받거나 이렇게 몇 가지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취소되면 이래. 그 다음 이번엔 시험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더라도 그 합격은 뭐예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처분 받게 돼요. 그럼 부정행위가 뭐예요, 우리? 컨닝했거나, 뭐, 대리 시험 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 처분했잖아요. 그럼 몇 년간 못 봐요? 5년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컨닝할 생각하면 돼, 안 돼? 하더라도 어때야 돼? 안 걸리게. 하더라도 안 걸리게. 우리가 이제 최후 수단으로 어때요? 한두 점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남이 푼 거 좀 참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좀 필요해요. 참조할게. 근데 우리 마지막 수업에 제가 이제 그런 비법도 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은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자,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실력을 쌓아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실력으로 다 합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수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소 몇 년? 3년.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 몇 년?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이제 프린트 자료로 암기해야 될 것 제가 다 정리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한다고요? 그렇죠. 목욕 제기하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딱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고 있다. 그것도 바보야.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민법이나 학교는 이런 거 하고 우리는 자 2시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제한은 없지만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제한이 되는 경우는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시험식입니다. 자, 우리 책에 뭐 자세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나중에 다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시험 시기는요, 매년 1회 이상. 여기 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딱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아까 이제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랬죠? 이 둘을 묶어서 시험 시행 기관 장이라고 그래요. 시험을 주관하는데. 자, 이들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연 또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자,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뭐예요? 그렇죠. 전쟁 같은. 또 이번 코로나. 여러분 시험 볼 때 이제 코로나 풀어놨는데 갑자기 막 확진자가 폭증을 해서 막 이거 단체로 모여서 시험 보기 어렵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응시하신 분들이 코로나 상황 이러니까 혹시 우리도 시험 못 보는 거 아니냐. 예전에 수능 볼 때 저기 포항 이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그런 사정이 생기면.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볼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주로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같이 망하기 위해서 전쟁 안 나나 이런 얘기는 가끔 해요. 또 우리 집 딸내미처럼 고3 수능생인데 일주일만 좀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는데 그런 사람은 일주일 줘도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막판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때야 돼? 지금 열심히 해놔야 돼요. 자, 뭐든지 공부는요. 천천히 아직 1년이 시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미리 하는 거에 땡겨서 공부는 그래야 돼.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그래 안 그래 우리? 우리가 수능생처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니잖아요. 각종 변수가 많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이 공부하기 가장 좋을 때가 지금이에요. 11월, 12월, 1월 날씨 춥고 어디 놀러 가기 좀 어려울 때. 근데 날씨 풀려서 이제 코로나도 풀린다 그러면 봄에 어때? 꽃구경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이 안 갈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가자고 연락 오는데 단호하게 끊고 안 가요? 아 가잖아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단호했으면 지금 일자리 안 있지. 이미 부자 돼가지고 잘 나갔지. 우리가 그런 게 약해잖아. 또 여름에는 덥다고 못하지.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단풍구경 가자고 하는데 이제 시험이 닥쳐가지고 이제 그때는 공부도 안 돼. 막 마음도 안 잡혀. 막. 자,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땡겨서.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면제. 자, 이건 아시죠? 보통 1차 합격한 사람이 되면 여기 다음 회, 다음 연도가 아니라 뭐예요?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가 면제. 그럼 우리가 올해 준비하는 시험이 이제 내년이니까 몇 회? 33회. 그럼 33회 1차를 합격했으면 몇 회? 34회 볼 때. 34회 볼 때 1차가 면제돼요. 근데 나 그때 사정이 생겼어. 나 34회 안 보고 35회 때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 합격한 걸 킵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양주는 킵해 놓을 수 있는데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더라니까 예전에. 나 그때 안 보고 그 다음에 보면 안 됩니까? 안 돼.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회에 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시험. 이제 이게 잘 들어야 돼. 이제 원래 우리 시험은요 어떻게 되냐? 합격자 결정을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절대평가니까 몇 점? 평균 60점.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일단 꽈락 40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 60. 자, 이렇게 1차는. 자, 그런데 2차는 어떻게 되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게. 자,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도요,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합니다, 다.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평가로 바뀌는 만에 그런데 법 바꾸지 않아도 돼요. 법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올해는 상대평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법조문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으로 2만 명만 뽑겠습니다. 그러면 2만 등 안에 들어야 돼. 내가 평균 80 넘어도 이 등수 안에 못 들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평가로. 그 다음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평가 후 상대평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올해는
최소 2만 명까지 뽑겠습니다. 자, 최소 선발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평균 60이 넘으면 다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 3만 명이 되더라도 일단은 60점 넘으면 다 합격인데 최소 2만 명 뽑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0점 넘는 사람이 15,000명밖에 안 돼. 그럼 2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2만 명 뽑겠다고 했으니까 5,000명을 추가로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60점이 넘지 않았어도 그 밑에 등수로 5,000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락 점수는 넘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요. 최소 선발 인원 이렇게 비율을 공고해서 비율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 안 바꾸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에 따라 뭐예요? 둘 다다. 1차도 절대평가, 2차도 절대평가. 이때 빨리 합격하자. 그리고 우리는 합격하고 이 시험 자체를 어떻게 하자 우리는? 이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근데 은퇴하고 이제 좀 인원이 확 줄어들면 그때 이제 다시 시험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자격증 교부. 자,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럼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기간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합격자 결정 공고를 언제 하느냐? 시험 보는 날로부터 한 달 후로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럼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하느냐? 보통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그런데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없어요. 화요일에 끝나. 그래서 올해는 12월 1일 날 발표해요. 올해는 12월 1일 날.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으면 그때 하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1일 날. 그러면 이때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시청 찾아가서 자격증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줍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여러분을 엄청 부러워하면서 자격증 줘요. 왜? 자기도 곧 정년 퇴임할 때 되면 이거 따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냐고 꼭 물어보고 그래. 이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하면서 엄청 여러분 부러워할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자격증 이거 그때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자 자격증을 분실 훼손합니다. 그랬을 때는요 우리가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누구 찾아가야 되나 이것 중요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격을 따서 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자격증 원본을 사무실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원본을. 근데 이제 이걸 분실하거나 훼손됐어. 뭐 사무소에 조금 화재가 나가지고 자격증이 타버렸네. 재발급 받아야 돼. 자, 누구 찾아간다고요? 교부한.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은 부산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서 접수할 때 그때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나와요. 대부분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이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국 어디에서나 개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개업합니다. 근데 강남에서 개업해서 영업하다가 사무소에 화재가 나서 불타버렸네. 자, 재발급하러 서울시장 간다, 부산시장 찾아간다. 교부한 시. 앞으로 자격증 얘기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격증은 이제 여러분이 개업해서 영업을 할 때면 게시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개업하기 전까지는 장롱에다 넣어놓지 말고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 집안에서 찾자 들어가는 자격증 딴 사람이 누구예요? 자, 가문의 영광이니까 절대 장롱에다 넣어놓지 말고 어디다 놔요? 우리가 합격자 발표하고 이때 받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발급 그냥 집에 오지 말고 액자 가게 들려서 금태두른 액자 최고 비싼 거 거기다 쫙 끼워가지고 집에 온 다음에 거실에다 TV 위에 제일 잘 보이는데 아셨죠? 네. 거기다 딱 걸어놔야지. 그래서 아침마다 묵내하고 우리가 집 나가 국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뿌듯해. 그리고 이제 개업하면 그거 그대로 사무실에 걸어놓으면 되고. 애들한테 공부하라 이런 말 하지 마. 봐봐라 엄마가 적었다. 애들 알아서 공부하잖아요 집에서. 참고로 우리 고3 수능생보다 제가 더 열심히 지금 자료 만들고 하면서
딸내미는 잠만 퍼자고 이놈이. 그래놓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나 망했어. 공부해야 되는데 잠잤대. 누가 잘해? 지가 잠 퍼자놓고 말이야. 나 답이 안 나와 답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애들 알아서 어때요?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내가 놀면 되겠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딱 이제 교실에 걸어놔. 그래야 친구들도 믿어주잖아. 여러분 친구들 나 자격이 땄다 믿어줘 안 믿어줘? 네가 그 머리로 뭘 그걸 안 믿어준다니까. 그래서 딱 자격증 거실에 걸어놓고 보여줘야지 말이야. 네. 아셨죠? 그래서 자격증 개업할 때까지 어디다 걸어놓는다? 거실 제일 잘 보이는. 딱. 액자는 어떤 액자? 금태. 제일 비싼 걸로. 저도 제가 서울시청에 가서 받아왔던 그때 아침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슨 공연하고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구경하다가 그 봉투 각대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줬는데 깜빡 놓고 잊어버려서 왔어요. 집에 올 때.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찾아갔는데 그 서울시청 잔디밭에서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참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죠. 깜빡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액자각이 들려서 액체 딱 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다음 자격증 양도돼요. 자, 우리가 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양도란 말은 뭐냐? 소유권 이전하는 걸 양도라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봐요. 대여는 뭐예요? 그렇죠,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뭐 돈 받고 팔아먹는다 그 말이 한마디로 돈 받고 팔아먹거나 빌려주거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이것을 돈 주고 사거나 빌리거나 이것도 돼야 안 돼요. 똑같이 안 돼, 똑같이. 자, 똑같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아예 이거예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똑같이 양도되어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거 이거 당연히 안 돼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처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이거요 1년이야 1,000만 원. 이 사람도 1년이야 1,000만 원. 둘 다 형벌 써요, 형벌. 그리고 이 사람 반드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양도 대한 사람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돼. 아까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고요? 그렇죠.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땄는데 취소되면 3년간 시험도 또 못 봐요. 어때요? 이 시험 다시 하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3년 지나서 하려면 이 고생을 다시 할 생각 해봐요. 끔찍해 안 해? 지금 안 해. 왜? 아직 초반이라 이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뭐 이래. 한번 해봐. 2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면 돼 안 돼? 근데 주변에 무자격자가 여러분한테 자격증 좀 걸고 하자. 여러분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주겠다. 옛날에는 이거 200만 원, 300만 원 줬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많아. 주변에. 그러니까 50만 원도 제대로 주나 모르겠네. 어쨌든 바지 사장 세워서 하자 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걸리면 취소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공인중개사 사칭금지. 그냥 간단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칭. 자, 우리는 이 꼴을 봐요? 못 봐요? 우리 앞으로 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말이야. 매일매일 학원 나와서 쉬지도 않고 공부해서 땄는데 자기는 이 고생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칭하는데 이 꼴을 우리는 본다 못 본다? 이런 꼴 못 봐 우리. 그러니까 이런 사칭하면 돼 안 돼? 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쓰면 안 돼. 공인중개사란 말을 직접적으로 안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행세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자, 사칭하면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거기 봐봐요. 우리 교재 27페이지. 우리 교재 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칭하면 처벌이 뭐예요 이거? 27페이지 맨 마지막 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형벌 무거워 가벼워? 이게 무거워요 지금? 이런 놈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 때려야지. 그래 안 그래? 1년 1천은 너무 가벼워. 변호사 자격 사칭하는 건요. 이것은 그냥 100만 원이야 벌금 정도면 돼. 별로 가짜는 자격증. 근데 우리 자격증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자격증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사증은 뭐다? 여러분 학교 간 다음에는 법을 뜯어 고쳐야 돼. 뭘로? 사형으로. 아시죠? 사형으로 뜯어 고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책실무위원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재가 이제 기본 교재라고 이런 거 다 빠뜨렸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기본 교재 나오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저는 이제 이 교재가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내용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뺐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금 이제 기간도 입문 과정이 짧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기본 과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 꼭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개대상물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본 교재 나오면 그때 정리하면 되고요.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용어의 정의 6개 있죠. 그 용어가 어떤 뜻인가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 정도 말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 과목은 어렵지 않죠? 또 공부하다 보면 이 과목이 제일 재밌고 그래.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수업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날은 좀 힘들어도 화요일은 좀 쉬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지칠 때 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너무 막 빡세게 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시간은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으로 오시면 돼요. 따로 예습 복습 안 해도 됩니다. 중개사법 예습 복습 하지 마시고 초반에 시간이 남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민법을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민법이 가장 좀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민법은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읽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초반에 남는 시간에 민법에 좀 투자하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